한국인이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국적이 호주. 저 호주 역할을 갖고 있죠. 아, 매니지먼트의 삶을 살던 저한테 개발자, 메이커의 삶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와서 개발자로 전향을 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래서 저도 데리고 가주십시오. 해서 거기를? 저도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대단한 용기십니다. 근데 무모했죠. 하고 났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았죠. 이 바닥은 의욕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대학원 가서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왜 호주였나? 그때 당해봤잖아 또. 나 좀 되는데? 운이 좋게 바로 이제 호주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과거에 나 칭찬해? 약간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가 됐죠. 실제 이제 약간 좀 시스템말로 이제 뽕을 맞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발표하고 얘기하고 애기 엄마는 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저도 약간 스스로 살아있는 뭔가 느꼈는데 제가 이제 개발해서 그 쓰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이더에 걸렸어요. 비전공자인가? 그렇죠. 대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거라고 이런. 안녕하세요, 은종쌤입니다. 오늘은 저스틴 유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벨로퍼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에 와서 한 5년 정도 지금 5년 조금 안 됐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애저 클라우드라든가 그런 제품들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매체, 예를 들자면 블로그, 깃허브의 코드 샘플, 미트업이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컨텐츠를 개발자 커뮤니티에 계속 공유를 하고 그걸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어떤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그걸 또 이제 제품팀에 반영을 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인이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어디 사시죠? 지금은 주 근거지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고요. 그 전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호주에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국적이 호주? 저 호주 역할을 갖고 있죠. 대구에 또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저와 인터뷰를 위해서 서울에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먼 걸음 했습니다. 알기로는 원래 전공이 교육학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개발자도 하셨고 데브렐도 하시고 지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육학을 사범대를 졸업을 했고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대학교를 선택을 할 때 사범대를 선택했던 이유는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나도 생물 선생님이 돼야겠다. 진짜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해서 왔어요. 애들 가르치는 건 해보니까 애들 가르치는 건 자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 플러스 이제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 지도를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안 맞았어요. 예를 들자면 학생이 뭔가 사고를 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의 약간 가정사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을 생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좀 동기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그 친구한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교사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그 감정이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졸업하고 완벽하게 이제 가야겠다가 아니라 접자라는 거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해서 근데 운이 좋게 삼성 SDS에 입사를 하게 돼서 삼성맨이셨나요? 나름 그렇죠. 나름 입사를 하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삼성 SDS는 나름 이제 IT 회사고 그렇죠. 근데 교육학을 해놓고 IT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IT 직군을 한 게 아니라 HR팀에 있었습니다. 인사팀? 인사팀에 있었죠. 인사팀에서 초반에는 채용 쪽 좀 했었고 채용 쪽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내부 직원 트레이닝 인재개발팀에 있었어요. 유명하죠. 삼성 인재개발팀. 삼성 그룹사에도 인재개발팀이 있고 그렇죠. 유명하죠. 그 다음에 각각 회사마다 또 그래도 잠시 발을 담근 그렇죠. 선배님이실 수도 있는데 선배님. 여러분 제가 선배입니다.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사범대 졸업하고 직원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직원 트레이닝도 이제 그 결이 있더라고요. 임원들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 그렇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 대상으로. 임원들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은 대부분 약간 인터퍼스널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거, 매니지먼트 스킬, 리더십 스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IT 회사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처음엔 되게 걱정을 했죠.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내가 뭘 개발자가 뭐임? 뭐 이제 이런 상태에서 했는데 그나마 그 이제 직무 자체는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거니까 그걸 일정을 잡고 그러면은 그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를 섭외를 하고 이제 교재를 작성을 그렇죠. 하고 교재 개발한 다음에 교재 검증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강의를 돌리는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니까 딱히 IT 지식이 많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 어쨌든 전문가를 섭외하는 거는 이제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전문가 섭외해서 강의하고 이제 강의 교재 만들고 또 교재 검수하시는 분들 또 다른 전문가 또 섭외해서 검수하고 뭐 이러는 그 과정에서 교재를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쓴 코드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뭔가를 고치는 거죠. 그걸 보고 전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강사님이 막 지금 그 자리에서 막 수정을 하고 코드를 막 수정을 해서 자 이거 아까 안 됐죠? 자 지금 됩니다. 하는데 이게 되네? 이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은색 터미널에 하얀색 글자가 막 하는 건데 마치 그 영화에서 해커가 막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강렬하게 다가와가지고 그 매니지먼트의 삶을 살던 저한테 개발자 메이커의 삶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와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만들어서 뭔가를 쓸 수 있네?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이셨구나. 이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저는 코딩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게 되네? 근데 그런 와중에 그 매력을 느껴서 개발자로 전향을 해야겠다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제가 모시던 팀장님이 이제 공공 프로젝트의 PM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데리고 가주십시오. 해서 거기를? 네가 왜? 사이트 개발하러 가는. 저도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네가 제정신이니 뭐 이렇게 된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신입사원 혜택으로 하겠습니다. 대박. 그때 이미 3년 차인가 했을 때였으니까. 와. 대리 달았을 때였어요. 그래도 사이트에 나가서 SDS가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가 SI 뭐 이렇게. 그쵸. 큰 규모의 그런 데인데. 맞아요. 그런데 가서 일단 부르겠습니다. 부르다 보면 뭔가 알겠지. 와, 대단한 용기시네. 뭐 나름, 그때는 그랬죠. 무모했죠. 무모했습니다. 왜냐면 가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프로젝트는 파스칼이라는 걸 썼어요. 네, 파스칼 저 대학교 때 배웠습니다. 파스칼이 처음 들어봤죠. 파스칼이라고? 이건 또 뭐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코드 짜는 게, 어쨌든 되게 쉽게 돼 있었어요. 쉽게 돼 있지만, 그거는 하는 사람이 쉬운 거고, 저한테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알았던 거는, 어쨌든 이제 뭐, 책 보고, 혼자 독학해서, 그나마 이제 뭐, if가 뭔지, 뭐, 스위치가 뭔지, for가 뭔지, 뭐, while이 뭔지 이제 알았죠. 근데 용어도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쪽 전공 업무에서 쓰는 용어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돌아가는 게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하니까 매일 아침에 이제 조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이제 자 오늘은 이거 합시다 하면 쫙 제 동기들은 네 하고 들어서 막 코딩을 하는데 저는 이거죠. 이제 본인 딱 보고 뒤에 하얀 건 이제 배경이고 까만 건 글씨고 뭔가 투닥투닥 하는데 맨날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유행하던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막 있었어요. 네, 맞아요. 뭐 근데 거기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야, 너 그딴 식으로 질문하지 말아라는 그런 있잖아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질문. 몇 개월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셨어요? 되게 용기 있으시다. 근데 그걸 하고 났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았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제 동기들은 막 하루에도 막 뭔가를 계속 기능을 뽑아내는데. 그럼요. SDS 입사해서 프로그램 하는 분들은 그때 선수들을 많은데. 그렇죠. 막 기능을 뽑아내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이러면 내가 뭔가를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바닥은 의욕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뭔가 뭐라도 조금 기초는 좀 닦아놓고 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럼 어차피 이 상황을 그럼 대학원 가서 좀 공부를 해보자. 굳이 대학원 가는 거 한국에 있을까 해외로 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 그냥 해외로 가자. 그래서 호주를 가신 그래서 거예요? 호주로.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왜 호주였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왜 호주였나? 제가 이제 사실은 호주로 가고 싶은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대학원을 가서 뭐 논문을 쓰고 석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코스웍 정도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코스웍은 사실은 되게 쉽게 받았죠. 논문을 쓰고 뭔가를 계속 거기 공부를 하겠다 연구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등록금만 내고
열심히 공부 듣고, 근데 대학교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플라이 할 때 그거를 선택해? 내가 코스웍만 하겠다 아니면 리서치? 그렇죠.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리서치 과정이 있고 코스웍 과정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냈죠. 미국, 캐나다. 그렇죠. 제가 아는 나라의 영어권에 아는 나라는 그 세 개가 정도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드미션이 날라온 데가 호주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프레퍼런스가 없었으니까 어떤 성도가 없고. 근데 과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그것도 이제 일단 어학연수부터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진짜 그 컴사로 가려고 했어요. 계속 이제 막 두려움이 드는 거지. 그때 당해봤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과연 내가 컴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일단 어드미션을 받았지만 뭐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어학연수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어학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음이 조금 겁을 먹어서 조금 좀 수위를 낮춰보자. 그래서 IT 매니지먼트 쪽으로. IT 매니지먼트는 원래 또 하실 줄 아시니까. 그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관리. MIS 그때. 뭐 그런 쪽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하는데 어차피 안에서 코딩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디자인이라든가 시스템 설계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배우니까.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때 문과 분들이 이쪽 공부를 하려고 MIS를 석사에서 많이 하셨어요. 네. 한국에서도 그랬구나. 한국에서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가서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C샵 코딩도 막 좀 제대로 좀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제 C샵을 선택을 해서 이제 했죠. 그때부터 C샵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럼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코딩 할 때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막 했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어 숙제를 뭐 10을 주고 10이라는 양만큼의 숙제를 주고 이거를 뭐 2주 안에 다 끝내 라고 했는데 뭐 저는 한 일주일 정도쯤에 끝내고 나니까 나 좀 되는데? 약간 살짝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되게 몰입하셨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나 이거 체질인가? 자뻑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니, 나이 들어서 가신 거잖아요. 30 넘어서 갔죠. 와, 엄청난. 이제 그러면서 약간 자신감이 올라오면서 살짝 또 후회를 했어요. 이러면 차라리 좀 더 깊게 갈 걸.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안 하길 잘한 것 같고. 안 하길 잘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얇고, 좀 넓게 보는 거가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야가 넓게. 큰 그림을 보는 걸 되게 이제 좋아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되게 운이 좋게 바로 이제 호주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계속 호주에서 그럼 일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제 개발자 커리어는 다 호주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커리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뭐 세미나도 하시고 개발도 하시고 그 커뮤니티 활동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고 하시는 일들에 어떤 재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거 또 영상 보는 분들은 개발을 시작했지만 저도 예전엔 개발자였고 개발에서 다른 커리어 패스로 왜 충분히 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개발을 베이스로 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호주에서는 그 이제 IC라고 하거든요.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 이쪽으로 한정 지으면은 그러니까 개발자 커리어로 쭉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매니지먼트 트랙. 그걸 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매니지먼트 트랙을 가겠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이렇게 연차가 되면은 이제 다 매니저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호주는. 이제 개발자 하다가 매니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애초부터 매니지먼트 트랙을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매니지먼트가 좋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트랙 이런 게 따로 있니까 아니면 피플 매니저 트랙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피플 매니저는 말 그대로 이제 제 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보스가 굳이 저보다 나이가 많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런 매니저 트랙을 딱 정하면 그분은 그쪽 패스로 쭉 가는 거의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냥 개발을 쭉 할 거야. 하면은 그럼 뭐 60 될 때까지. 모두 할 때까지 계속 자기가 개발하는 거고. 중간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본인이 원한다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런 게 많이 있죠. 요즘 이제 많이 돌아오는 나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전부터 실제로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되게 옛날 레가시 시스템을 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코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할아버지 세 분이서 그 시스템을 담당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한 거의 70다 돼간 할아버지. 진짜요? 다 개발자? 다 개발자. 대신에 그분들은 이제 그 최신의 어떤
뭐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합시다라면은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거죠. 자기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두 개의 트랙이 있다. 맞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어차피 매니지먼트 트랙을 가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곧 영어권에서 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아무리 제가 뭐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어민만큼은 못할 것 같으니 좀 개발자 트랙으로 그냥 쭉 가자. 그래서 쭉 이제 개발자 트랙을 갔어요. 쭉 가고 처음 시작은 첫 직장은 이제 웹 개발자. 그래서 이제 그 워드프레스로 이제 그 프론트엔드 만들고 이제 뒷단에서 이제 뭐 PHP 쓰고 그다음에 다른 거 백엔드는 이제 단넷으로 백엔드 만들고 뭐 이렇게 통합하고 화면에 보여주고 그렇죠. 그때가 이제 그게 논프로핏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기관.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펀드레이징 하는 시스템이어서 이제 그 모금하고 받고 영수증 만들어주고 도네이션 받고 하는 그 시스템이 가장 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이었죠. 주로 그래서 저는 앞단 쪽을 거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의 프론트엔드 쪽을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뒷단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다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점점 옮기면서 점점 백엔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롤이 계속 백엔드 쪽으로 가고 어느 순간 되니까 데브옵스 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영하면서 이제 운영도 하고 개발도 하고 시스템 자동화를 하게 되고 이런 쪽을 하면서 이제 데브옵스를 하게 되다가 결국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하기 전까지 했던 일은 플랫폼 엔지니어링까지. 그러면 뭐 거의 이제 요새 말로 풀스택 플러스 데브옵스 해가지고 그렇죠. 뭐 다 경험하신 거죠. 하긴 다 했죠. 네. 근데 왜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냥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컨설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 업계 컨설턴트는 어떤 일을 주로? 개발 업계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IT 컨설턴트 하면 약간 SI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비스 통합 쪽에서 그 고객사에 나가서 고객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해서 딜리버리하는 이제 딱 그 사이클이고 그건 이제 딜리버리 한 다음에 추가 계약이 더 있으면은 운영 유지 보수 계약까지 따면은 이제 그걸 회사에서 맡아서 별도의 팀이 운영하는 게 MSP라고 하죠. 메인 서비스 파트너. 이제 그쪽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없으면 추가 계약 없으면 이제 그건 다른 쪽에서 다른 회사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또 다른 그 또 시스템 개발 또 계약 받아서 또 하고. 그러니까 영업 빼고 기술적으로 가장 앞단에서 고객을 만나는. 그렇죠. 제가 했던 역할은 기술 영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단은 뭔가 비즈니스 리드를 물어오면은 이제 거기서 자 고객님 가지고 이제 이런 POC 만들어서 POC 이제 옵션 A, B, C가 있습니다. 이런 POC 만들어서 옵션 A, B, C 중에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그러면 저희 옵션 A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견적이 이만큼 나오고 해주고 저는 이제 거기서 POC 기술 데모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이미 정도 상정이 되고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 개발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죠. 그게 이제 컨설턴트로서 하셨던 그런 역할들. 그럼 되게 뭐라 그러나 소통해야 되는 그런 스킬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의외로 저도 놀랐어요. 그게 약간은 제가 그 대학교 때 배웠던 전공. 하고 어느 정도 사람을 대하는 그런 거 회사에서 HR 쪽 업무를 하면서 사람을 대했던 그런 쪽 얘기 의외로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낯을 좀 많이 가진 편이고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걸 배워갖고 어쨌든 이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의외로 의외의 장소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컨설팅 업무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경험과 그다음 개발적인 백그라운드. 개발적인 백그라운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컨설턴트는. 맞아요. 예. 뭐 말 잘하고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뭐 컨설턴트 중에서도 개발 컨설턴트가 있고, 뭐 다음에 세일즈 컨설턴트가 있고, 무슨 그쵸. 여러 가지 컨설턴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개발 컨설턴트인데 그런 여러 직군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말을 덜 하는 편이긴 하지만 고객과 만날 그 포인트가 많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호주에서 일할 때 일하는 방식은 컨설턴트 회사에다가
턴키로 넘겨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고객사의 개발자들이 항상 같이 붙어서 있네요. 왜냐면 그쪽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또 알아야지 거기에 통합도 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그쵸.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물어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냐, 니네들이 지금 이 부분이 뚫어주면 우리가 거기를 더 진행할 수 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결국은 계속 해야 돼서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하긴 하는 편인데, 근데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항상 그걸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으니 그때는 이제 실무자들끼리 또 말이 한번 건너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또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쵸. 어느 정도 여기에 이게 지식이 좀 있으면 또 전달해 주기 쉽지만 또 그쪽 매니지먼트 트랙이니까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이 건너가는 와중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3자 미팅을 잡아서 가이다이로 이제 얘기를 이런 표현 써야 되나? 이제 같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굉장히 그 컨설팅 일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컨설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저는 약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학습을 하는 스타일이 뭔가 새로운 걸 배웠으면 그 어딘가에 이제 기록을 해놔요. 어딘가 그 이제 뭐 그게 뭐 노트가 됐든 뭐 블로그가 됐든 뭐 하여튼 기록을 하는 게 있어서 예전에 그렇게 이제 블로그를 썼단 말이에요. 그 호주에 살면서 블로그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크게는 영어 공부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영어 블로그 썼으니까 뭐랄까 미래의 나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 같은 느낌으로 썼어요. 자 들어봐. 그 하다가 가끔씩 막히면은 구글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 블로그가 딱 떠요. 잠깐만 내가 예전에 이런 걸 했었다고? 약간 이런 거지. 야, 과거에 나 칭찬해? 약간 이제 생겨서 잘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굳이 나 말고도 딴 사람도 이걸 보고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오후에 비어 파티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어 파티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때 뭐 라이팅 토크 할래? 나 할게. 그래서 이제 가서 그 5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걸 배웠어. 내가 이런 걸 봤는데 한번 얘를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다 얘기해주고. 막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거든. 아무래도 비전공자고 하니까 내가 아는 건 이미 저 친구는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저 친구가 다 알고 있으라는 보장도 없고 맞아. 그 다음에 똑같이 알고 있다고 해도 다르게 생각하죠. 그렇죠.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막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자극을 받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개발자 미덕 같은 걸 한번 해보고 막 용기를 내서 그래서 발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이 시작했죠. 사람들한테 전파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아무래도 저는 계속 단넷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쓰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계속 써왔으니까 운이 좋게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래 그러면은 자 딴 해가지고 너 이제 MVP를 수여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가 됐죠. 그게 된 게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MVP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약간 좀 시스템말로 이제 뽕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더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걸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발표하고 얘기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애기 엄마는 도대체 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신나하더래요, 제가. 되게 신나하더래요. 뭔가 이렇게. 저도 약간 스스로 살아있는 뭔가 느꼈나. 그러면서 오픈소스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개발해서 쓰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이더에 걸렸어요. 왜냐면 자기네 서비스에 어떤 이제 익스텐션에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길 생각이 있나?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는 시작은 안 했지만, 이제 약간 비슷한 식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한 와중에서, 그래? 그렇다면 일단은 네가 MVP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MVP 활동을 이제 월급 받고 해볼래? 가 돼서, 입사 제안을 이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인터뷰 보고, 한 1년 정도 인터뷰를 본 다음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글로벌 기업에.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혀 이거는 진짜 나비 효과 같은 느낌 들어요. 전혀 상상을 못 했거든요. 비전공자에게. 그렇죠. 대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거라고, 이런가 해봤자, 그냥 호주에서, 그냥 이런 컨설턴트 하면서, 쭉 이제 나는 가늘고 길게 간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뜬금없는 그 오지랖 때문에, MVP라는 오지랖 때문에, 이제 레코그니션이 생겨서, 그러면은 한번 해보지 않겠나가 돼서, 이제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인을 하게 됐고, 조인을 하고 이제 제 매니저랑 또 얘기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제가 만든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야, 네가 이거를 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이제 좀 그거를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하는 그 논의가 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제 건 아카이빙을 하고 패키지 이름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 이름으로 패키징을 해서 이제 같이 하고 제가 지금 이제 메인테이너스를 하고 메인테이너 활동, 또 유지 보수를 하면서 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되게 재밌었어요.